우리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저 멀리 우주를 탐사하는 인공위성,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주 작은 모래 아래서 시작됐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바로 마이크로칩 이야기입니다. 아니, 대체 평범한 모래가 어떻게 우리 손 안에 슈퍼컴퓨터로 변신하는 걸까요? 그 진짜 놀라운 과정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복잡한 그림,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트랜지스터 딱 하나의 단면도입니다. 하나요. 근데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 칩에는요, 이런 게, 수백억 개가 들어있어요. 그것도 우리 머리카락보다 수천 배는 더 작은 공간에 말이죠. 이게 정말 상상이 가시나요? 그러니까요. 오늘의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대체 어떻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원자 단위로 뭔가를 만들어서 이 조그만 실리콘판 위에다가 거대한 도시를 세울 수 있는 걸까요? 자, 그 비밀을 풀기 위한 여정, 우리 첫걸음부터 함께 떼어보죠. 모든 마이크로칩 이야기의 시작에는요, 딱 한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실리콘이죠. 사실 실리콘은 주기율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원소거든요. 근데 대체 어떻게 이 평범한 녀석이 디지털 시대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실리콘이 주인공이었던 건 아니에요. 초창기 반도체는 사실 저마늄이라는 다른 물질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1960년대에 실리콘이 딱 등장하면서 게임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실리콘한테는요, 말하자면 세 가지 슈퍼파워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산소랑 만나면 이산화규소라는 아주 완벽한 보호막을 만들어내요. 이게 엄청 안정적인 절연체라서 복잡한 회로를 그릴 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 실리콘. 그거 사실 모래의 주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어디에나 널려 있어서 재료값이 엄청나게 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마늄보다 열에도 훨씬 강해요. 바로 이 점들 때문에 실리콘이 반도체 세계의 절대 강자로 등극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최고의 재료는 찾았어요. 그럼 뭘 해야 할까요? 맞아요. 그림을 그릴 캔버스를 준비해야죠. 반도체 세계에서 그 캔버스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동그랗고 반짝이는 실리콘 웨이퍼입니다. 네, 바로 이 반짝이는 원반이 웨이퍼인데요. 이게 놀랍게도 모래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래에서 뽑아낸 실리콘을 순도 99.9999999% 거의 완벽에 가깝게 불순물을 싹 제거하고요. 이걸 거대한 실리콘 기둥으로 키운 다음에 아주 얇게 슬슬 썰어낸 거죠. 이 완벽한 캔버스 한 장 위에다가 수백 개의 똑같은 칩, 이걸 우리가 다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다이가 찍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웨이퍼 크기는 계속해서 커져 왔어요. 생각해보세요. 웨이퍼가 크면 클수록 한 번에 더 많은 칩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 말은 곧 칩 하나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확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1인치짜리 조그만 거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지름이 300mm, 그러니까 12인치나 되는 웨이퍼가 주력으로 쓰이고 있죠. 더 큰 캔버스에 그림을 더 많이 그리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캔버스도 준비됐겠다. 드디어 회로라는 아주 정교한 그림을 새겨 넣을 차례입니다. 바로 칩 제작 과정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단계,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인데요. 이름 그대로 빛, 즉 포토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리소그래피 기술이에요. 우리 옛날에 사진 현상하던 거랑 원리는 비슷한데, 그 정밀함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과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일단 웨이퍼 위에 보호막을 하나 싹 입혀요. 그리고 그 위에 빛에 반응하는 특수 용액, 감광액이라는 걸 아주 얇게 펴 바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고 싶은 회로도가 그려진 거대한 필름, 이걸 마스크라고 하거든요. 이걸 딱 올려놓고 강한 자외선을 쫙 쬐는 거죠. 그러면 빛을 받은 부분만 화학적 성질이 싹 변해요. 마지막에 이걸 화학약품으로 씻어내면 빛 받아서 변한 부분만 싹 녹아 없어지고 우리가 원했던 회로 패턴만 웨이퍼 위에 남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정말 셀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그 원리를 아주 잘 보여주죠. 마치 거대한 프로젝터 같아요. 광원에서 나온 빛이 렌즈란 회로도가 그려진 마스크를 통과해서 웨이퍼의 패턴을 찍어내는 거죠. 이런 과정을 수십, 수백 번 겹겹이 쌓아 올리면서 그 복잡한 3차원 구조의 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술의 핵심은 결국 딱 하나로 귀결돼요. 얼마나 더 짧은 파장의 빛으로 얼마나 더 미세한 회로를 그릴 수 있는가. 여기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 회로의 밑그림은 다 그렸어요. 그럼 다음은 뭘까요? 바로 실리콘 자체를 조각할 차례입니다. 이건 그냥 표면에 무늬만 새기는 수준이 아니고요. 아예 실리콘의 전기적 특성을 바꿔버려서 트랜지스터라는 실제 부품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핵심 기술을 바로 도핑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순수한 실리콘은 사실 전기가 거의 안 통하는 부도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일부러 다른 불순물을 아주 살짝 섞어주면 전기적 성질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어떤 불순물을 넣느냐에 따라서 전자라 남아도는 N형 반도체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전자가 부족한 P형 반도체가 되기도 하죠. 바로 이 N형과 P형을 잘 조합해서 만드는 게 전기를 켰다 껐다 하는 작은 스위치, 즉 트랜지스터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불순물 가스를 뜨거운 오븐 같은 데서 웨이퍼에 뿌려서 스며들게 하는 확산 방식을 썼어요. 마치 빵에 양념이 배어들게 하는 것 같죠? 근데 이건 정밀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요즘은 이온 주입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이건 불순물 원자를 마치 총알처럼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속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 원하는 깊이에 원자 하나하나 단위로 정확하게 박아 넣는 기술이에요. 스텐실 대고 스프레이 페인트 뿌리는 것처럼요. 훨씬 정밀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면요. 이제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작은 건물들이 실리콘이라는 땅 위에 빽빽하게 다 세워진 겁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이 건물들을 전부 다 연결해서 이 거대한 마이크로 도시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야겠죠. 바로 배선 연결 공정입니다. 실제 칩의 단면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와, 진짜 이런 모습이에요.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라는 건물들을 잇는 아주 복잡한 닫힌 고속도로 시스템 같죠? 요즘 칩들은 이런 금속 배선층이 막 10층 이상 겹쳐 있어요. 우리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얇은 구리선들이 얽히고 설켜서 그 길이를 다 합치면 수십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3차원 미로가 그 작은 칩 안에 펼쳐져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좁디 좁은 길로 전기 신호를 보내는 건 정말 엄청난 도전이에요. 전자이동이라는 무서운 현상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너무 좁은 전선에 너무 많은 전류가 흐르면요. 전자의 흐름이 마치 홍수처럼 금속 원자들을 막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전선이 뚝 끊어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칩 고장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더 튼튼한 재료를 찾고 새로운 구조를 개발하는데 정말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수백 단계에 걸친 이 기나긴 대장정을 마친 웨이퍼는 이제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고 사용하는 그 칩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거죠. 하나의 웨이퍼에서 모든 공정이 다 끝나면 다이아몬드 톱으로 그 위에 있던 수백 개의 칩, 즉 다이들을 하나씩 네모 반듯하게 잘라냅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실리콘 조각을 외부 충격에서 보호하고 또 다른 부품들이랑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까만색 플라스틱으로 포장을 해주죠. 이게 바로 패키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뜯어보면 흔히 볼 수 있는 바로 그 칩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인용문이 바로 그 유명한 무어의 법칙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반도체 칩 하나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숫자가 약 2년마다 2배씩 늘어난다는 정말 놀라운 예측이었죠. 그리고 이 법칙은 오랫동안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바로 이 엄청난 발전 속도 덕분에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스마트폰이 몇십 년 전의 거대한 슈퍼컴퓨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갖게 된 거고요. 결국 우리는 평범한 모래알에서 시작해서 원자를 조각하고 빛으로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톱만한 공간에 수십억 개의 건물이 들어선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는 데 성공했죠. 이 놀라운 기술, 이게 과연 인류의 미래를 또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우리가 다음으로 건설하게 될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그 해답은 바로 이 작은 칩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